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이번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일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영화관에 가시면 멋진 다큐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수작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평을 받았던 건국전쟁에 이어서 김일성의 아이들 감독판이 6월 25일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감독은 건국전쟁을 제작한 김덕영 감독입니다. 자,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6.25 이후에 북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버려졌던 고아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한 5천여 명 된다고 했는데요. 5천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북한이 동유럽으로 보냅니다. 동유럽.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등등 여러 나라로 보내는데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로 보냅니다. 위탁교육 명목이라고 해요. 아마도 동유럽에 보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육을 받고 또 어떤 용도로 북한이라는 체제는, 공산당 체제는, 일당 독재 체제는 인간을 수단으로 보잖아요.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보낸 거죠. 근데 거기에서 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북한 학교 교장. 그 사람이 조정호라는 북한 사람이고,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루마니아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르초유 씨입니다. 지금은 90살이 넘는 할머니가 되어버렸는데, 이 두 사람이 아주 미래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이 미르초유 씨도 당시 남편 조정호 씨와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 5천 명의 아이들을 이 조정호 교장과 루마니아 등으로 위탁교육을 보냈다가 북한 체제가 동구권의 자유와 바람이 불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 5천 명을 북한으로 송환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얼떨결에 갑작스럽게 가족이 생이별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미르초유 씨도 당시 남편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 들어갔던 조정호 루마니아 한국학교 교장이 숙청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미르초유 씨는 자신이 낳은 딸 이름이 조미란 씨입니다. 지금 64세라고 하는군요. 이 조미란 씨와 함께 다시 고향인 루마니아로 돌아갔는데, 그 뒤로 서신 교환이 금지되고 해서 남편의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1977년 쉽게 이야기하면 아우지탄광 같은 어떤 숙청되는 곳으로 가고 나서 남편과 영영 이별이 돼버리고 편지 교환도 안 되는 이런 참혹하고 비정한 어떤 공산주의 체제의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르초유, 이제 할머니가 된 미르초유 씨는 남편이 그리울 때마다 이 종이에다가 한국말, 자기가 배웠던 한국말을 이렇게 써서 계속 보관을 했다고 해요. 단어가 16만 개의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남편 이름이 조정호니까 조정호, 남편, 보고 싶다, 사랑해, 등등 이런 16만 개 단어를 쓰게 됐고, 이걸 가지고 루마니아판 한국어 사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사연이 있는데요. 이 북한 고아들, 즉 루마니아나 폴란드, 체코로 위탁교육을 갔던 이 북한 고아들 5천여 명에게도 똑같은 북한으로 다시 송환 명령이 내려져서 이 아이들이 가서 그 뒤로 소식이 없었어요. 소식이 안 되고 다 흩어지고. 그래서 이후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이 옛 동창들을 불가리아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큐 형식으로 만든 영화가 김일성의 아이들입니다. 이 감독판이니까 그동안 못 냈던 내용까지 다 붙여가지고 이 감독판이 나오게 됩니다. 참 이 미르초유 아줌마, 미르초유 할머니의 사연이 정말 가슴을 때리는 건데요. 지금 90살인 미르초유 할머니가 아직 루마니아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덕영 감독의 말은 이 미르초유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서, 이 다큐 영화를 통해서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관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덕영 감독이 또 본인이 칼럼을 써서 이 제보시기 언론에 또 칼럼을 낸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감독판 김일성의 아이들 개봉. 김덕영 건국전쟁 감독의 소회. 김덕영 감독 최고의 작품은 건국전쟁이 아니라 김일성의 아이들이다. 6월 25일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저도 한번 6월 25일 날 어느 극장에서 개봉하는지 보고 한번 가서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김덕영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화 닥터 지바고 아시죠? 이 김덕영 감독 개인이 닥터 지바고를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닥터 지바고는 아시는 것처럼 그 어떤 광활한 시베리아 대지, 눈 덮인 광활한 시베리아 대지의 그 대저택 이런 것도 보여주고, 엄청 차가운 눈바람, 그런데 소비에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그 붉은 깃발. 붉은 깃발은 여러분, 이 공산권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무장혁명했던 국가들에서 국기의 바탕이 다 빨간색입니다. 피를 흘려라.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속에서 이런 어떤 혁명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동 쳤던 닥터 지바고하고 라라의 애절했던 삶. 이 닥터 지바고는 영화가 꽤 깁니다. 저도 중학생 시절에 그게 재개봉해서 제 고향인 부산에 있는 어떤 큰 영화관에서 혼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닥터 지바고. 어떤 영화인지. 그래서 이 닥터 지바고는 공산주의 혁명의 비정함. 잔인하죠. 이 공산주의 체제는.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체제입니다. 그리고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교차시키면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준 영화가 닥터 지바고라면, 이 김일성의 아이들은 이 고아, 6.25 전쟁으로 어떤 발생된 고아 5천여 명과 그들을 살피던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을 사랑했던 루마니아 처녀, 그리고 결혼해서 평양 갔다가 헤어지고 남편은 숙청되어서 연락도 안 되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지금 90살이 됐지만 여전히 딸을 키우면서, 딸이 64세입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연, 이런 것들이 김일성의 아이들의 어떤 내용의 줄거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김덕영 감독의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거대한 급류에 휘말려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그랬던 닥터 지바고와 라라처럼 김일성의 아이들 속에서도 북한 남자 조정호 교장 선생님, 루마니아 여성 미르초유가 그렇게 1950년대 냉전의 혹한 속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거대한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 삶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감독인 김덕영 본인이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속에 담고 싶었던 이야기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 제작을 위해서 지난 16년 동안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동유럽 곳곳을 취재하듯이 다녔고, 거기에서 많은 에피소드를 또 발견할 수 있었고, 영화 건국전쟁으로 117만 명이라는 커다란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김일성의 아이들에서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었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6월 25일 개봉입니다. 이 5분 논평을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죠. 김덕영 감독의 감독판 김일성의 아이들 6월 25일 개봉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